저희도 네. 한번 재밌게 보죠. 여기서도 재밌는데요. 네. 최근에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 혜택 축소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저도 뭐 별 혜택은 못 받지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여당이나 청와대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이거 유예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신용카드 그 소득공제 축소 이게 직장인들한테 얼마나 큰 이슈인지, 만약에 그게 정말 실행이 되면 저한테 어떤 변화가 오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 중에 또 팩트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마자 당정청에 모여서 급히 수습을 했는데, 근데 이 논란 과정에서 한 시민단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 원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최고 50만 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공제에 의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되면 50만 원 증세. 사실인가요? 예, 일단 먼저 우리 김미진 연구위원님 그 질문에 답변 드리고 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소득세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거군요. 예, 매우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개인 소득을. 어느 정도 낮냐면요. 일단 각종 공제 제도가 있잖아요. 직장인 납세 의무자의 48%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절반이 안 내요, 세금을. 각종 공제로 받고 공제 제도를 다 활용해서. 그래서 굉장히 그 폭이 넓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세 전문가들은 좀 세금을 더 넓게 걷고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증세는 나쁘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조금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이제 개인 주머니에서 더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 어떤 거부감은 있을지언정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그 팩트로 말씀드리면은 2016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OECD 평균 임금 근로자의 그 조세 부담률이 한국은 2.9%고요. OECD 평균은 10.1%예요.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OECD 평균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비 싸다고 하던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정말 그래서 싸군요. 한국이 좀 낮은 수준이라서 어느 정도 증세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그 50만 원 말씀드릴게요. 한 해 연봉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시나요? 저기 1억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저희 SNS 스타 아닌데요. 1억 5천만 원 정도 여기 되시는 분이 있나요? 미진 쌤은 옛날에 한번 받으셨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코미디 대상. 유행어가 없어, 유행어가. 아니 코미디 대상 이영애 흉내. 얘기하시죠. 50만 원이 소득공제를 돌려받으려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해 연봉 1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군요.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년 9월에 발간을 했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보고서를 했는데 여기에서 소득 구간별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소득공제 돌려받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1억 원 이하가 44만 원 정도. 그리고 2억 원 이하가 57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만 원 돌려받으려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버시면 됩니다. 이야, 그럼 지금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 5천 원 벌어야 50만 원 낸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걸 발표한 이제 단체가 한국 납세자 연맹이라고 납세자 운동한 유명한 단체이긴 한데 그런 게 있구나. 우리 김준일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연봉 5천만 원에 50만 원 소득공제 사라지니까 사실상 50만 원 증세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장된 뉴스다. 매우 과장된 뉴스고요.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했어요.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한 해에 3,250만 원을 쓰는 걸로 65% 정도를 신용카드로 쓰는 걸로 전제 조건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쓰거든요. 신용카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한 연봉 5천만 원이면 1,000만 원 안팎 정도 쓸 것 같은데요. 1,000만에서 2천만 원 많이 써도 2천만 원 정도인데 그렇죠. 5천만 원이면 이제 그 연봉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되면 거기서 이제 4분의 1을 빼가지고 공제율 15%를 곱하니까 그렇게 해서 49억 5천 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마치 대부분의 직장인이 50만 원 증세되는 것처럼 과장된 뉴스다라는 지적이시네요. 제가 하나만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납세자 연맹이 굉장히 훌륭한 시민단체긴 한데 과장을 많이 해요. 여기가. 제가 2017년에 팩트 체크를 한 게 있었는데 한국의 공무원 연봉이
8,853만 원으로 상위 7%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이 납세자 연명에서. 예. 여기 지금 공무원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그렇게 많이 봐도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네네. 우리 주변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도 우리도 친구들 후배들 많은데 연봉 3, 4천으로 허덕이는 분들 많은데요. 예, 이 뭐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보다도 낫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주장도 하시는 우리 분들도 사회복지 있고. 공무원들이 예, 실제로 예, 그렇게 예. 힘들게 살고. 근데 이거 계산법을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네네. 공무원 그 연봉에다가 그 국가 연금분을 다 더했어요. 공무원 연금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네. 연봉에다가. 연봉에 연금을 더해서. 미래에 받을 공무원 연금까지 다 더해가지고 이거를 평균 연봉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연봉을 계산을 했대 일반적으로. 네. 제 연봉은 국민연금에 한 30만 원 되고 뭐가 뭐 미래에 받을 돈이 얼마가 돼서 제 연봉이 얼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계산해요? 예. 근데 공무원 연금만 왜 공무원 연봉만 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이미지를 하기 위해 이런 보도자료를 낸 건데 그래서 보도자료도 뭐 시민단체 훌륭하신 분들도 많긴 하지만 이런 네. 보도자료도 팩트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예. 뭐 저도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또 이제 TV에서는 민생연구소장이지만 밖에서는 민생경제연구소장이잖아요. 예. 제가 뭔가를 주창하는 건 좋은데 항상 팩트에 의거해서 네. 또 그 사회 정책의 장점이나 단점을 고려해가면서 잘 이야기하겠네요. 네네. 두루뭉술이 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1억 5천 이상 돼야 뭐 50만 원. 그 솔직히 저는 제가 여태 그 납세를 늘 하고 있지만 소득 공제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득을 공제해 준다고 이거 뭐 빼준다는 얘기, 좀 깎아준다는 얘기인지 대체 이게 소득 공제가 뭐길래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건지. 예, 김준일 대표님한테 소득공제 공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뭐 알려주세요. 소득 공제는 한마디로 열심히 돈을 썼으니 네. 돌려주겠다라는 정부의 혜택이에요. 많이 썼으니까 많이 쓰면은 좀 조금 돌려줄게. 이게 왜냐면 국가 경제에 기여를 했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소비 내수 진작. 그래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사용 그리고 체크카드 등 명확하게 사용처가 있으면은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소득공제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30%. 그래서 현금을 사실은 많이 쓰시는 게 좋긴 해요.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제로페이는 몇 프로? 40%. 40%. 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소득공제는 우리 직장인들한테 예민한 부분인 거 맞고 정부에서도 신중해서는 맞는데 우리 김 대표 말씀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너무